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김세진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처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단어는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상대를 알면 100번 부딪혀도 위태롭지 않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실론이라는 이 책은 일본의 정치사상, 우익 정치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책입니다. 근데 1825년에 집필된 이 책이 2017년이 거의 되어서야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이 되었습니다. 서해 유성룡 선생께서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나고 나서 쓴 증기록이라는 책은 조선에선 창고에 처박혔고 그걸 일본이 가져가서는 거기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 각계각층의 석학들은 왜 일본이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를 볼 때 망한 경제,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말을 하죠. 1960년부터 일본의 경제가 2010년까지 어떻게 순위를 매겼는지 세계 2, 3위를 벗어난 적이 없고 2019년 오늘도 독일 등을 앞서서 세계 3위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5년쯤에 한번 여기 10등에 링크가 됐었어요. 누가 누구의 경제를 조롱하고 있는 걸까요? 제 목요일 육군사관학교에는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육사 도서관 2층 중앙에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책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안중근이 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자료나 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섬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쩌면 대한민국의 섬나라는 아닐까? 감정적인 것, 감성적인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철저히 그냥 세상에 있는 진리 혹은 팩트 그대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장교 시절에 제가 이토 히로부미의 전기를 읽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이 일본에서는 영웅이구나. 여기서 인지부조화를 크게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기른 스승이 바로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있더라. 수업 중에 동아시아의 근대를 비교하면서 중국, 한국, 일본의 근대 인물들을 비교하면서 요시다 쇼인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했어요. 근데 쇼인을 고구마 캐다 보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미친듯이 달려나오는 사람들이 막 이토 히로부미, 데라우치 마사타케 막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사람들이 나오니까 제가 무서워지더라고요. 제가 핵심 조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요시다 쇼인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쇼인을 뭐 찬양한다는 느낌 혹은 쇼인을 너무 순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일본인들의 시각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그냥 보여드리기로 접근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뭐 끝나고 나서 강연 말미에 가서 완전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셨다면 좀 해소가 되실 것 같아요. 쇼인은 이때 태어났습니다. 시대가 변화할 때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참 미묘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태어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야마구치현 하기시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쇼인은 어렸을 때 작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그 직책을 물려받았어요. 무슨 직책이냐면 병학사범, 군사학사범입니다. 군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 이것을 6살 때 이어받았습니다. 6살 때 바로 가르칠 수는 없으니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어요. 유교경전, 군사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컸고 쇼인이 성장했던 지역입니다. 11살 때 손자병법을 각 그 지역의 영주 앞에서 그리고 관리들 앞에서 교육을 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와 우리 동네에 천재가 태어났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세계 지리, 네덜란드에서 넘어온 세계 지리책이 쇼인의 손에 들어가서 이때 이미 국제적인 감각을 일본이 어느 위치에 있고 전 세계로 볼 때 얼마나 작은지를 느끼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3년 반에 걸쳐서 13,012말로 일본 전역을 탐방을 해요. 그냥 간 게 아니라 가서 그 지역에서 천황을 존경하는 사람들과 연대를 하고 같이 책을 읽고 책을 추천받고 공부를 합니다. 1853년 페리 제독이 함대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일본 전역이 두려움에 빠졌고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일본의 암흑시대가 왔다. 서양 세력이 이제 우리 굴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인 천황은 완전히 지키지 못하게 될 것 같다라는 위기의식이 생기죠. 쇼인은 이때 결심을 합니다. 서양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서양을 알아야겠다.
그러면 내가 어딜 가야겠다? 서양을 가야겠다. 그래서 페리제도 함대에 올라서 미국을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일본인이 해외에 나가는 것은 사형감이었습니다. 범죄행위예요. 페리제독은 자기 배에 오른 초인을 데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본의 법을 어기면서 데려가면 방금 전에 맺은 그 따끈따끈한 미일 화친 조약이 어떻게 되죠?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거절을 하고 초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페리제독은 자기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이 사건은 우리를 매우 감격시켰다. 목숨을 걸면서까지 결문을 넓히려는 뜨거운 열정이 놀랐다. 만약 모든 일본인이 이 젊은이와 같다면 일본은 미국만큼 강대해질 것이다. 초인 감옥에 갇혀서 독서에 몰입을 합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라고 기록이 남겨있고 책만 읽은 게 아니라 내가 왜 미국에 가려고 했는지, 왜 천황이 중요한지, 왜 막부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지 등을 죄수와 간수들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기의 뜻을 발견하게 해줘서 글을 짓게 하고 사생대회를 열고 낭독대회를 열고 암송대회를 열고 하면서 감옥을 학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서 근신에 처해졌는데 집에 있으면서는 바로 이 쇼카 손죽구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신분에 관계없이 다양한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교육을 합니다. 이때 바로 이토 히로부미라는 아주 미천한 신분의 학생도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2년 10개월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에 일본의 정세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 러시아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불평등한 조약이 계속해서 체결이 됐어요. 누구의 승인 없이? 천황의 도장 없이. 그래서 천황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저놈의 막부를 어떻게 해버리자? 없애버려야겠다라고 들고 일어나고, 기존의 통치적인 막부는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애들 어떻게 해야 되죠? 없애버려야죠. 서로 싸웁니다. 그 과정에서 요시다 쇼이는 막부 관리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하고 에도 막부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일본인들은 죽기 전에 이렇게 자기 시를 남기는데 쇼인의 유언시는 이겁니다. 내 몸은 비록 일본의 들판에 썩더라도 일본의 혼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죽었어요. 그 쇼인의 유해를 수습한 게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도쿄에는 요시다 쇼인을 신으로 모시는 쇼인 신사를 건립을 합니다. 요시다 쇼인과 그 제자들의 유해를 기리는 신사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신사 이름이 야스쿠니 신사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쇼인은 바로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극한 정성을 다한 사람에게 감동한다. 사람들은 나는 지성을 다해서 옛 사람들을 쫓아가겠다. 이 지성이라는 단어가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강조가 되었고 이토 히로부미의 좌우명으로 삼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쇼인의 묘지 앞에는 2013년 아베 총리가 총리에 당선된 직후에 바로 찾아가서 쇼인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베 신조의 좌우명이 지성이기 때문이었죠. 자, 그럼 요시다 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바로 천황을 받들고 막부를 없애버리자. 그리고 일본을 위협하는 서양 세력을 없애버리자. 이겨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신이 만든 나라니까 신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부사 집단을 없애야 되겠다. 왜냐하면 천황이 승인 없이 자꾸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니까. 당시 상황을 상상해보면 250년 동안 이어져온 그 일본의 전체적인 체제를 완전히 뒤바꿔버리자는 엄청나게 과격한 완전히 혁명가적인 반역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쇼인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홋카이도, 러시아, 오호츠크, 오키나와, 조선, 만주, 타이완,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를 손에 넣으면 되겠다. 일본은 그게 소름 끼치게도 80년 뒤에 태평양 전쟁에서 그대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쇼인은 이런 글을 썼어요. 다케시마를 개척해야 된다. 다케시마는 우리 조슈권을 빨리 점령해야겠다. 그리고 원래 우리 거였는데 조선에 넘겨줬던 땅이다. 독도에도 쇼인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쇼인이 만든 학교가 바로 쇼카 손주쿠라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전체적인 면적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 자그마한 곳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여기서 2년 10개월 동안 평균 18.7세의 청년들을 가르쳤어요. 일부 일본 학자들은 쇼인을 이렇게 여깁니다. 학문의 신, 교육의 신, 그리고 동양의 페스탈로치, 그리고 일본 교육 역사상 가장 성공한 학교다
어떤 교육을 했는지는 되게 단순합니다. 전인 교육을 지향을 했어요. 알고 그것을 인격으로 품고 또 그 몸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이제 교육의 핵심이었고 어떻게 교육을 했을까? 학생 한 명 한 명과 깊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에 관심이 있니?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을 읽어보지 않을래? 읽고 나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개개인에게 맞춘 특화된 대화와 독서와 토론과 비전 제시 이렇게 교육이 이어졌어요. 유명한 일본의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시는 그 지역을 벗어난 사람들의 활발한 교류와 회독, 돌려읽고, 감독, 토론하면서 읽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선구자가 누구다? 요시다 쇼인이었다. 쇼인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뜻을 세워라. 너의 뜻을 세워라. 입증을 해라. 뜻이 있으면 그 이외의 것은 사소해진다. 그리고 그 뜻을 세운 것을 어떻게 해라? 지성을 다해서 추구해라. 실패하더라도 뭘 해라? 정성을 다하면 된다. 너가 실패한 이유는 아직 정성을 다 안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뭘 해라? 행동하고 실천해라. 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을 하나도 못 쓰더라도 너의 인생을 하나의 시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들을 청소년들에게 합니다.